자, 다음에 지금 김건희 로펌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로펌이란 게 뭡니까? 아까 말했던 우리가 재밌는 짤에서 봤던 김현장 같은 걸 로펌이라고 해요. 사실은 로펌에는 변호사뿐만 아니라 세무사, 회계사 뭐 많죠. 일반 정치인도 있어요. 정치인 출신도. 그 로비의 도구로 쓰는 건데. 한덕수가 대표적인 케이스였죠. 근데 이제 그 이야기 하기 전에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선방위의 위에 방심위가 있죠. 예. 방심위 위에 방통위가 있는 건데 아마 이제 뭐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방통위원장부터 다시 날릴 거예요. 국회 재밌을 거야 아주. 근데 김건희만 다루면은 선방위에서 중징계를 때렸는데 그 중에 중징계 중에 거의 90%가 MBC만. 야 MBC가 후원 기자 있으면 좋겠어. 막 도와주고 싶어. MBC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자산만 수조원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저 스트레이트에서 세계가 주목한 디올 스캔들, 사라진 퍼스트레이디 이런 거 방송하면 선거에 개입했다고 징계를 때리는 거예요. 평범한 가정주부를 괴롭혔다고 막. 아니 방송으로 그런데 괴롭힌다고. 저렇게 MBC가 보도를 한 게 저게 완전히 허위 사실인가요? 영부인이 백을 받은 거는 마찬가지고 저 디올 스캔들로 전 세계 외신들이 다 보도를 한 건이에요. 저게 선거에 영향을 주려고 한다고 선방이 그 위원들이 나서갖고 징계 때려버리잖아요. MBC 위험해지는 수도 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좀 그 우리가 평소에 그러잖아요. 숨 쉬는 것도 정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정치에 영향을 안 미칠 수는 없죠. 근데 저 논리대로면 방송국은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방송국은 다 문 닫아야 돼요. 왜냐하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거든. 어떤 방식으로든. 지금 총선 전에 45일 전에 지금 방송을 했다 그러면 총선을 불과 45일 앞둔 시점이라는 거예요. 저 새끼들은 세월호 다큐멘터리가 선거에 영향을 준다고. 아니 그러면 언제부터가 총선에 영향을 주지 않는 시점입니까? 저거는 정식으로 총선 선거 기간도 아닌데 한 방송입니다. 그러니까 여론은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방송하는 게 23대 국회에 영향을 주려고 하는 거랑 똑같은 맥락인 거예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TV조선 추천 선형기는 아까 그렇게 이야기했고 국민의힘 추천 최초로는 이게 대박이죠. 선친 인연을 강조하며 선물을 했다. 최재형 목사 얘기입니다. 평범한 가정주부가 거절하기 민망해서 받았는데 아주머니가 뇌물 받았다고 떠드는 것이다. 야, 저거는 김건희가 불쾌해야 할 것 같은데요. 사실은 나를 상황인데 가정주부라고. 저게 워딩이 원래는 가정주부가 아니고 평범한 아주머니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요? 그 워딩을 김건희가 싫어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지금 가정주부로 바뀌긴 했는데 근데 어디 김건희라는 이름 앞에 평범을 갖다 붙입니까? 그런데다가 누가 김건희를 평범한 가정주부라고 생각하나요? 평범한 가정주부가 대통령하고 팔짱 끼고 해외 순방 가나요? 평범한 가정주부가 주가 조작하나요? 평범한 가정주부가 이런 인맥 다 동원해가지고 박사학위 날림으로 그렇게 써서 박사학위 받을 수 있나요? 아니 너무 빨아도 너무 심하게 빱니다. 이렇게 지금. 되면은 방통위원장하고 방심위원장은 무조건 다 날려야죠. 앞으로 선방위 역할은 끝났기 때문에 그럼 별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오죽하면은 오마이뉴스 기사 제목이고 MBC가 위험합니다. 이거를 널리 알려주세요. 너무 징계를 많이 받아가지고요. 그러니까 저렇게 되면 간단하게 말하면 채널이 날아갈 수도 있어요. 방송사가 날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걱정까지 나오는 건데 앞서 말했던 김건희 보고 평범한 아줌마라고 했던 저 사람이 지금 한국광고공사 임원으로 지금 들어갈 하마평에 올라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윤석열을 지키다가 그래서 이제 엄청나게 빨고 있는 겁니다. 억대 연봉 받으면 이제 꿀바로 가는 거죠. 아니 솔직히 말해서 무슨 이사나 이런 거 있잖아. 감사나 이런 자리 할 일 없어요. 그냥 팅가팅가 법인카드 쓰면서 놀면 돼. 내가 너무 폄하했나요? 뭐 그 현실을 반영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죠. 아니 그런 게 아니면 이 사람이 왜 이 나이에 이렇게까지 하겠어요. 이렇게까지 빨 일이냐고. 평범한 가정주부라니요. 한나라의 대통령의 부인입니다. 영부인. 옛날로 치면 중전마마예요. 네, 진짜 한 번 빨았을 때는 괜찮은데 계속 빠니까 이상하네요. 자, 이게 김건희 현 위치인데 아까 최상병 특검도 김건희랑 연관이 있을 수 있다는 의혹 제기를 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해병대나 이런 쪽에서 그거는 김건희가 디올백을 받는 장면과 유관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최재형 목사가 디올백을 주러 갔을 때 밖에서 선물을 들고 있던 사람들이 카메라에 잡혔잖아요. 그러면 지금 밖으로 그 모든 것들이 나오면 수백 건이 될지 수천 건이 될지 몰라. 그러면 여권 내에서는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야야, 이거 구명운동해. 이걸 로비할 때는 누구한테 가라. 자기들끼리 통하는 루트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만약에 임성근 해병 1사단장을 구명하려고 하면 방법이 있다는 거지. KK 김건희의 라인이 있고 이 관련해 갖고 금방 한두 달이 건너면은 이렇게 로비를 할 수가 있어. 예. 그럼 김건희가 관저에서 윤석열 퇴근하면은 1사단장 지켜야 되는 상황을 만약 이야기했다고 칩시다. 그 직접 개입을 해. 김건희 라인이 대통령실에 있어. 그런 사람들이 직접 막 뛰어. 윤석열도 막 거기에다가 해. 그러면 이 사건이 만약에 김건희가 세상병 특검 관련해서도 개입돼 있는 게 드러나면 이 사건은요 그냥 윤석열 탄핵 사안이에요. 완벽하게 박근혜 탄핵이랑 똑같아지는 겁니다. 그렇게 느껴져 지금 보면. 그렇다 보니까 단순하게 대통령이건 대통령 부인이건 방송사들이 비판할 수 있거든요. 근데 왜 저렇게 선관위 관련해서 선거랑 직접 관련 없는 것도 MBC를 징계를 때리겠어요. 김건희의 직접적인 불쾌함이 바로 하달이 됐다고 보는 게 맞죠. 윤석열은 비판해도 별 문제가 없는데 김건희 비판한 거는 여사라고 안 불렀다고 난리가 나는 상황이야. 김건희의 입김이 직접 작동하고 있다고 보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김건희가 우리 눈앞에 보이지는 않지만 여전히 배후에서 장악하고 있는 건 김건희다라고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김건희가 지금 우리 눈앞에 사라진 지가 140일이 됐다고 했습니까? 그렇게 오래됐지만 김건희가 조용히 집안에만 틀어박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자, 이번에 민정수석실 부활한다. 물론 이름은 다를 수 있어요. 법률수석, 민정수석 다를 수 있는데 여기 지금 이게 이 민정수석실 부활에 필연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제2부속실하고 특별감찰반 뭐 이런 거 그거는 안 만들고 이번에 그 있잖아요. 대통령실 골 때리는 장면 하나만 알려드리면 이번에 영수회담을 하는데 언론의 예상은 그거였어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한테 총리를 건의할 것이다. 보도가 나왔어. 근데 기자들 브리핑하고 이러는 거 보니까 민주당이 총리를 건의한 적이 없어. 왜 그 얘기가 안 나왔냐니까 대통령실이 뭐라 그랬냐면 민주당이 총리 이야기 안 하던데 이렇게 된 거예요. 할 줄 알았는데 안 하던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총리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물어볼 수 있잖아. 안 하고 총리 문제는 넘어갔어. 그러면 민정수석실 부활하는 거 있죠. 요거 진짜로 그럴 생각이었으면 이재명 대표한테 일단 양해를 구해야 됩니다. 양해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할 생각이다. 지금 그게 끝나자마자 애초에 몇 주 전부터 민정수석실 부활할 거다라고 하는 보도가 나왔었죠. 네. 야당의 양해 어떤 것도 구하지 않고 지 대선 공약이었어. 조국 민정수석 꼴 보기 싫은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제2부속실 안 만들고 민정수석실이 하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공무원들, 하나는 친인척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민정수석실을 부활하면서 국민 소통을 이유로 들었단 말이에요. 앞뒤가 안 맞아. 민정수석실은 공무원들 아까 공직기강 비서관 이시원이가 원래 있어야 될 자리야 거기가. 민정수석실이라면 그럼 공무원들 뒤에 옥죄는 거예요. 그리고 민정수석이 다른 방향에서는 대통령 가까운 친인척들 감시하는 거 역할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거 보니까 친인척 감시는 없어. 그럼 왜 만들겠다는 거예요? 소통. 1조 들여서 용산을 갔는데 또 소통을 하겠다고 2년 지난 뒤에 법률수석실을 저 이유로 만든다는 것 그러니까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법률수석실 인원을 뭐 어떤 소식통에 따르면 100명을 뭐 준비하고 있다. 뭐 변호사 200명을 맞아요. 준비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 방어 준비한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렇게 민정수석 기능을 저렇게 복원하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그러니까 의도가 너무 뻔히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불행한 사고로 한쪽 팔을 잃는다고 해서 원래 팔이 하던 그 기능이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 팔이 하던 역할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편을 느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민정수석이라는 그 기능이 역대 대통령들이 필요 없는데도 억지로 꾸려온 게 아니잖아요. 이게 권력이라는 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필요하더라. 그런 경험이 누적돼 가지고 만들어진 조직이었는데 그걸 없애면은 민정수석이 하던 기능 자체가 없어집니까? 누군가는 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지금 아까 계속 앞에 지나가 버렸는데 그래서 김건희 전담 로펌 만드냐는 얘기가 일단 나오고 네. 있고요. 김건희 전담 로펌 만드냐 이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보였던 조직도는 지금 현재 조직도가 아니고요. 원래 있던 민정수석실의 역할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대통령 친인척 특수관계인 감시하는 거. 여기에 대한 언급은 없는 거예요. 저거 빼고 만들겠다는 게 법률수석이죠. 그러니까 그게 그래서 내가 한 얘기 이거야. 법무부, 검찰, 경찰. 경찰은 훨씬 더 많은 인원으로 정보 동향 파악이 있잖아요. 세평이라는 이름으로. 예. 그 기능에다가 공수처까지 자각하겠다는 의도다. 공수처장 임명을 누가 합니까? 대통령. 대통령이 하잖아요. 근데 그 민정수석 라인에서 웬만한 정보들 여러 가지 지금 의도가 있겠지. 국민의힘 정치인들부터 시작해서 공무원들 동의하는 사람 없을까? 관련해 갖고 이런 사람들 잡으면서 다 잡는 거야. 예를 들어 유재은이가요. 법무관리관이 양심선언 하면 윤석열 잣대는 거잖아. 그런 것들을 잡겠다라고 민정수석실을 더군다나 김건희 특검 하면 민주당이 종합특검을 통과시키려고 하면 국민의힘 반란표 일어날 수 있죠. 여기에서 민정수석실이 생기면 그 작업들을 할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 예. 그 작업하려고 만드는 것도 목적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법률수석실을 만드는 이유가 지금 검찰 안에서 검사들 사이에서 갈등이 굉장히 크다고 해요. 아까 우리 그 김규현 변호사 인터뷰 중에도 그런 말이 나왔잖아요. 검사들이 어차피 망할 건데 왜 오냐. 검사 망할 건데. 이런 말들이 공공연하게 나오는 이유가 이 검사가 망하는 거는 검사 출신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망한다고 본인들도 감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검찰이 개혁 당할 거에 대한 생각을 막기 위해서 윤석열이 이것들을 다 잘 컨트롤하려면은 또 다른 부서가 하나 더 있어야 된다. 그걸 소통을 핑계로 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윤석열한테는 진짜 사람은 없더라고. 아까 한동훈이는 그냥 못 믿을 놈이어서 대충 뭐 검찰 장악해주겠지 하고 법무장관 만들었다고 쳐. 진짜 믿는 놈은 약점 있는 이시훈이나 이복현. 아니 금융수사 해봤다고 금융감독원장 보내는 새끼들이야 이게. 근데 지금 이제 이복현이가 뭐 저 법률수석 유력하다 이복현이는 안 한다 이 얘기까지 했었거든요. 이게 꽤 오래된 기사인데 이복현이가 지금 내가 봤을 때 이혼 소송이 안 끝난 거야. 저거는 어쨌든 법률수석을 할 거라고 지금 소문이 파다해. 윤석열 밑에 진짜 믿을 만한 사람 사실 없는 거예요. 여기 이제 완전히 오른팔 되겠다는 거지. 만약에 이복현이든 누구든 법률수석이 되면 사실은 대한민국 2인자 되는 거예요. 그렇죠. 원래는 이복현과 한동훈을 이렇게 양쪽 팔에 두고 쓰고 있었는데 지금 한동훈이 날아가는 상황에서 이복현과 한동훈이 또 사이가 굉장히 안 좋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의 입장에 봤을 때 이복현은 강남 8학군에서 학교를 나오진 않았지만 동작구에 있는 경복고를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동작을에 출마한다는 썰도 막 있었잖아요. 근데 이복현은 서초구에 있는 큰 주유소집 사장 아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금수저야? 네. 그래서 한동훈과 묘한 이 경쟁 관계에 있다가 누가 더 마음에 드느냐 해서 결과적으로는 이복현이 저 지금 금감원장에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복현을 사람이 없으니까 또 이제 법률 비서관으로 넣으려고 윤석열이 생각했던 이유는 저 안에는 저 카드 중에는 한동훈도 있다는 겁니다. 한동훈을 치기 위한 카드도 이복현이 갖고 있다. 지금 민정수석에 차라리 이시원 시키지 그러냐? 원래는 민정수석실에 있어야 되는 공직기관 비서관이 지금 이거잖아요. 네. 그 이시원이를 시켜 니들 마음대로. 근데 이제 이시원이는 그 기수가 안 되잖아요. 레벨이 아니야. 이시원 굉장히 높아. 그러니까 그 사법연수원 기수가 안 되다 보니까 저 민정수석에 하려면은 그러니까 나머지 부처들을 좀 이렇게 대항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검사들 문화에서는 그게 어렵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시원이가 한동훈 바로 밑에 정도 돼요. 이복현보다 높아요. 그래요? 이시원이가 굉장히 높아 기수가. 자꾸 그 젊었을 때 사진만 봐서 그런가?
어쨌건 간에 지금 이게 이제 제 이야기 오늘의 결론. 저는요, 윤석열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소통이라는 쇼한다고 바뀌겠어요? 이미 제대로 된 프레임 안에서 윤석열은 국민들이 그냥 싫어해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어떤 특별한 모멘텀이 없으면 윤석열 지지율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답보 상태로 갈 거예요. 특별한 상황이 벌어지면 뚝 떨어지는 날이 올 겁니다. 그거 안 만들려고 지금 이재명 대표와 영수회담은 사실상 없던 걸로 하자 분위기로 만들어가고 있는데 그 윤석열이라고 하는 캐릭터가 그런 방법이 없잖아요. 내가 만들고 싶은 나라가 없어 지금 국회의 어떤 상황들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총선을 통해서 과반 이상은 만든 다음에 막 재벌을 위한 나라 막 만들려고 했었어. 그게 안 돼. 그럼 윤석열은 이제 108석 중에 8석을 내가 지켜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네. 그럼 뭘 할 수 있겠냐. 윤석열이 할 수 있는 건 공작 정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재명 대표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아마 민주당을 흔드는 대형 사건 하나 터질 거예요. 저번에 그래서 터진 게 송영길 대표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라고 하나가 터졌단 말이에요. 그걸로 총선 때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지만 고전을 했고 전 대표인 송영길 대표는 지금 구속돼 있는 상태죠. 네. 총선에 영향을 주지는 못했어요. 그런 것처럼 저는 윤석열이 지금 현재는 공작 정치를 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물론 먹힌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죠. 왜냐하면 자기 목숨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법률 수석도 만들겠다는 이유인데 앞서서 표에서 보신 것처럼 계속해서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 법률 수석을 만들고 싶다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 대통령실 안에서 소통을 하려면 최근에 주기환 그 비례 못 받아가지고 한동훈하고 굉장히 크게 다툼이 있었던 주기환을 민생특보 만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시민사회수석 황상무 날라갔죠. 그 다음에 시민사회수석 내정했다는 이야기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소통을 하겠다는 자리는 만들어 놓고 자기 사람 꼽거나 아니면은 재임명도 안 하면서 느닷없이 법률수석 만들겠다는 거는 이거는 김건희와 본인 로펌 만들겠다는 것만 맞아. 100% 확실하다는 심증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재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런 자리를 만들어 간다는 것이 사실은 탄핵이 다가왔다는 또 다른 징조이기도 하죠. 개미가 들끓기 시작하면 지진 난다며. 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정권 말에는 필연적으로 그렇다 보면 조작 사건이 등장합니다. 국면 전환용으로. 아, 그것도 검찰이 잘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국면 전환용으로 조작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그것 때문에 탄핵당하는 거예요. 역사의 작용 반작용이 그렇게 작동되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 부산에서 무소속 나가 떨어진 놈 하나 있지. 1호 참모. 네. 장해찬. 장해찬을 또 무슨 비서 임명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뭐 미디어 수석인가 뭐. 아우 정말 날이 그런 소문이 있습니다. 이름 짓기 나름이네요. 정말 야, 송윤아. 자리 만들어주는 거는. 조명현이도 데리고 가. 또 그럼 조명현이 또 삐져가지고 또 반대로 또 증언한다. 진짜 이렇게 자리를 막 만들어도 되는 건가요? 이것도 다 세금 쓰는 일이라서 1년에 연봉 얼마씩 줘야 되고 밑에 사람들도 몇 명 더 채워야 되고 그러면 지금 벌써 민생 특보 주기환 하나 만들어줬죠? 왜냐면 장해찬 또 자리 만들어주면은 최소 10명씩은 더 뽑아야 될 텐데. 뭐 잘하다 보면은 자기 그렇게 만든 자리가 한 5천 명 되겠다. 근데 그런 경우 월급 주는 자리가 있고 안 주는 자리가 있거든요. 네. TO에 있는 자리면 월급을 줘요. 물론 이제 그거는 자기 조직은 국회에 어떤 그 동의 없이 만들어도 되니까 상관이 없는데 명예직도 많아. 웬만한 특보는 명예직에 가깝거든요. 월급 안 주는 거. 그렇긴 한데 저 윤석열이 지금 보면은 진짜 용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이 방송의 앞부분에 있는 김규현 변호사 인터뷰를 꼭 한번 보세요. 그리고 해병대 전우들 돕는 것도 좀 해주실래요? 후원도 좀 부탁드린다 이런 얘기예요. 자 댓글 좀 읽어드릴게요. 분노의 똥심님, 야수님 아직도 모르시네. 세상을 모르시네. 세상에 죽어도 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지만 세상에 사는지 죽었는지 몰라도 되는 사람은 분명히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배운 게 짧아가지고. 그 한 놈과 그 한 년. 네. 이렇게. 자, 또리님 감사하고요. 금나님, 땡렬이 얼굴만 봐도 토 나옵니다. 진짜 스트레스 킹 왕짱 맞습니다. 진짜 받으시는 것 같네요. 네.